네, 이번 순서는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한창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그 영화 소식입니다. 네. 황정민, 강동원 주연의 검사외전. 이번 설 연휴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그래요? 400만 넘었다고요? 오. 네. 사실 이 같은 흥행 속도는 관계자들도 놀라고 있는데요. 네. 설날인 어제 하루 동안 95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굉장하네요. 개봉 3일 만에 100만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100만씩 지금 해서 지금 500만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예상된 흥행이긴 하지만 네. 그 기세가 굉장히 매섭고 또 빠릅니다. 일단 황정민, 강동원의 티켓 파워 뭐 예상된 결과였고요. 네.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정작 본 입소문이라고 하죠. 뭐 누명이 너무 쉽게 벗겨진다. 그리고 드라마가 좀 약하다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심각한 영화가 아니라 가벼운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뭐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팝콘 먹으면서 그냥 낄낄대면서 볼만한 영화다라고 했는데 설 연휴 극장가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통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네. 또 설 연휴 대목이 이번에 5일 정도 길잖아요. 네. 그런 점에 현재 극장에 별로 볼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대작이 네.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흥행력을 결집시킨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경쟁작으로 꼽혔던 게 쿵푸 팬더 3거든요. 네. 이게 인기가 다소 또 주춤하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검사회전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겠죠. 네. 저는 쿵우 팬더를 초반에 봤습니다. 근데 네. 극장을 좀 잘못 들어가서 더빙이 된 걸 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네, 잭 블랙이 직접 내한을 해서 뭐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한 효과로 초반에는 굉장히 흥행 조짐이 좋았는데요. 검사외전이 개봉이 되면서는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어제 한 20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지금 이게 늦은 게 아니라 겨울 왕국의 흥행 속도랑 비슷하다고 해요. 겨울 왕국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렇게 폭발적인 흥행세는 아니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뒷심을 발휘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뭐 연휴를 넘기면서 봄방학을 지나면서는 관객몰이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고요. 아이들 핑계로 극장에 나섰던 엄마 아빠들이 오히려 쿵우 팬더 팬이 돼서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뼈대는 사실 영웅이 설정된 이야기지만 가족에 관한 영화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뭐 가족 간의 그런 문제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러네요. 만약에 쿵푸 팬더가 진짜 한창 방학 때 개봉을 했으면 또 성적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설 네.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서 쿵푸 팬더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한국 영화가 있잖아요. 네. 오빠 생각. 네. 성적이 어떤가요? 임시완 팬덤이 초반에 엄청난 홍보 효과로 이어졌는데요. 네. 느리지만 알차게 또 이 상황 속에서 1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네. 2030부터 5060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다는 게 좀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임시완 그리고 고화성 같은 청춘 스타이지만 네. 또 내용을 보면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많이 불렀던 오빠 생각, 고향의 봄 같은 노래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당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뭐 감동과 여운을 선사한다. 그래서 좀 다양한 연령층이 극장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하루라도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올 설 연휴 극장가에도 한국 영화 열풍이 이렇게 불어닥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외전 그리고 오빠 생각 이 두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흥행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내일까지인가요? 너무 내일까지죠. 길어서 모르겠네요. 네. 예, 내일까지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만 지나면 2월 14일
밸런타인. 밸런타인데이네요. 네, 그때 이제 연인들하고 뭐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꽤 괜찮은 공연 소식들이 꽤 있죠. 네, 설 연휴에는 특별한 공연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네. 주말로 가면서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공연이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공연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 공연입니다. 나얼과 정엽이 있는 그 남성 그룹이죠. 네. TV 출연을 특히나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콘서트로 가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말인 13일과 14일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 타이틀이 Soul for Real인데요. 네. 발렌타인데이 시즌을 맞으면서 원래 또 감미로운 음악을 하기로 유명한데 더욱 감미로운 느낌으로 팬들을 맞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공연을 마치고는 명품 보컬 그룹답게 정규 4집 소울쿡의 한정판을 LP로 발매할 우와.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이 한정판 LP 발매라는 게 또 큰 강점이 될 것 같은데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팬이라면 이번 앨범도 특히나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는 컬래버레이션 콘서트 소식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하동균, 이정 두 정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가수이기도 한데요. 합동 공연을 갔습니다. 네. 12일부터 14일까지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초콜릿 공장이라는 타이틀로 팬들을 만나는데요. 두 사람이 인연이 있어요. 2002년도에 세븐데이즈라는 남성 알겠습니다. 그룹으로 함께 활동한 그런 동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 듀엣곡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합동 공연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커플에게는 초콜릿같이 달콤한 무대를 또 솔로들에겐 위로가 될 만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하동균 씨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나비야. 네, 이 하동균 씨 잘하세요.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하동균 씨 정말 오랜만에 네. 이제 또 무대에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요즘에 랩을 좀 많이 좋아하게 되는데 네. 래퍼들이 총 출동하는 공연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니, 버벌진트, 키디비 등 유명 래퍼들도 뭉쳤습니다. 사니와 버벌진트 같은 경우에는 힙합 대표적인 레이블인 네. 브랜뉴 뮤직의 네. 또 대표적인 아티스트이고요. 여기에 인프리트 랩스타 시즌2에서 준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은 여성 래퍼 네. 키디비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4일 악스코리아에서 쇼미더 머니가 아니라 쇼미더 러브란 제목으로 힙합퍼의 공연을 스페셜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또 걸그룹 EXID도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팬들을 위한 아주 소규모 공연을 엽니다. 한 500석 규모인데요. 이번 공연은 그 팬클럽 이름을 따서 레고쇼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이 공연이 좀 대중들을 상대한다기보다는 정말 팬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그런 코너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공연표를 얻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서 안표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좀 인기를 많이 얻었으니까 팬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2월 14일에 EXID 콘서트 가시는 남성분들 네. 특히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분들 표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그러셔야겠네요. 네, 자칫하면 그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이 있지만 네. 저는 이분 콘서트 꽤 기대가 돼요. 어떤 분이요? 네. 임재범 씨 네. 세종문화회관에 입성한다고요? 네, 와. 세종문화회관 사실 굉장히 우아한 그런 공연장인데 네. 13일과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갔는데요. 이 공연은 그동안 12월 달부터 시작했던 전국 투어의 피날레 무대예요. 그래서 한 해 굉장히 잘 팬들을 만나고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라고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는 공연인데요. 역시나 임재범 씨의 히트곡 레퍼토리를 들을 수 있고요. 또 감동의 자신의 스토리, 음악 인생에 대한 얘기도 곁들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인들을 위한 달콤한 무대와 솔로분들을 위한 또 위로의 무대까지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정말 다양한 공연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각각의 입맛에 맞게 찾아가시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도 공연 소식입니다. 네. 정말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오. 근초고왕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죠. 근초고.
벌써 시작이 됐죠? 네, 3월 1일까지 무료로 이제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한성 백제 박물관에서 네. 뮤지컬 근초고를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백제를 대표하는 왕 하면 근초고 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이야기들로 또 꾸며졌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영상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열정의 나라, 열정의 시대, 열정의 백제. 그래서 열정이라고 줄이고 싶습니다. 진군하라! I'm only one call away. 백제의 법을 따르는 모든 인이라. 한성 백제 때부터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뮤지컬이고요. 근초고 왕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제작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아이고 많다. 공격이 있다! 세상이 바로 너희들의 터전이 내가 번성하라 명하노라. 뮤지컬이라고 했을 때 역사 뮤지컬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왕인이라는 캐릭터를 앞에 내세워서 설명을 넣은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길과 또 왕의 운명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쉽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잘 제가 이끌어드리는 어떤 진행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집이 근처인데도 백제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백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집에 가서 꼭 백제에 관련 책을 좀 보겠습니다. 노래하라. 건국 이래 최대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해. 저 인터뷰를 한 꼬마 어린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예, 집이 가까워도 백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아.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교육 했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료라는 점에서도 이 점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몇 번이나 공연하는지 또 몇 분이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하루 2회 정도 공연이 열리는데요. 네. 선착순 300명으로 끊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시간보다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셔야겠네요. 공연 일정은 내일인 10일 하고요. 14일, 21일, 28일, 3월 1일이고요. 2000년 왕도 서울의 역사를 조명해 보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라고 해요. 이런 뮤지컬들이 그 학자들의 고증으로 재현한 화려한 그 당시의 복식이라던가 또 우리의 리듬과 대중적인 멜로디가 융합된 음악 그리고 장엄한 스케일이 돋보이는 그런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함께 볼 교육용으로 굉장히 네. 좋은 공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원래 어려운 역사도 이렇게 재밌는 뮤지컬로 보면은 오래 기억에 남고 이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배우 이종석 씨의 선행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씨 훈훈한 외모만큼 아주 마음씨도 따뜻한 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설에 들려온 정말 훈훈한 소식이었는데요. 이종석 씨가 특히 그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 하고 유니세프를 통해서 2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요. 네. 1억 원은 이주 노동자 재외 동포라던가 또 이주 여성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중국 산간 지방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종석 씨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런 선행을 많이 한 배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종석 씨가 평소에 굉장히 말이 없습니다. 네. 과묵한 편인데 네. 이런 기부나 자선도 사실은 본인 입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기부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홍보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또 언론에 알려졌는데 자선 화보 촬영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재능 기부를 해왔습니다. 네. 또 꼭 묻잖아요. 이번 기부의 배경에는 뭐냐라고 했더니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 사랑, 이런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한 길을 생각하다가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잊지 않겠다라고 또 관계자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인들이 선뜻 나서서 선행을 해주면 일반인들도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받은 사랑만큼 베푸니까 그의 행보도 더 빛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화살롱은 설날 극장가 소식부터 따뜻한 기부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 문학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